네, 안녕하세요. 연인수입니다. 자, 오늘 10월 5일이고 목요일이죠. 연휴 마치고 돌아왔는데 지난주 연휴 전에 좀 반등하나 싶었던 장이 어제는 물벼락의 아수라장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은 장중에 상승 반등을 미국도 돌아서서 시도했는데 오후장에 1시간여 남겨놓고 또 경계 매물이 워당탕탕탕 나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 그것을 제가 오늘 규명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럼 지금 위기인가 기회인가? 위기 관리를 지금이라도 해야 될 건가? 뭐, 저도 말씀드린 그거는 전혀 아니고, 기회 영역이 도래한 거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초과 조정 압박이 추가적으로 나올 때, 일반은 다수가 기존 투자자들은 현금이 없다는 결정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죠. 그 말은 뭐냐?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서 배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개장하고 여러분들 좀 기다리셨을 건데, 어제는 뭐 장 기준도 잡히지 않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들, 그거는 소위 말해서 거의 뭐 듣는 위안 정도 컴포트 메시지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보고 난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다음에 저게 들어갔던 다수 사모펀드와 기관 외국인 자금이 상당히 많이 쏠려 있거든요. 저 자금이 빠져나와서 어디를 베팅하는가를 우선적으로 제가 확인하고 방송을 하기 위해서 네, 오늘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주 올려주는 것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엑기스 같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에요. 양보다는 질을 좋아합니다. 저는. 네, 그런 말씀드리겠고. 시장이 뭐 이런 지수가 지금 코스닥 시장이 910, 20포인트 있다가 지금 800 초면은 지수 기준으로 지금 한 120포인트 정도 빼버려가지고 거의 한 지수가 13, 4% 빠졌어요. 이 기간에. 거의 한 보름 남짓한 기간에 수직 급냉하면서 그 지수가 13% 뺐다는 이야기는 내 종목은 기본적으로 1, 20%, 많게는 30% 이상 하락 변동성을 특히 코스닥이에요. 다수는 이제 뭐 절대적 코스닥 비중이 높죠. 그렇게 봐야 되겠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연휴 전에 제가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10월 달에 이제 큰 기회가 한번 찾아올 겁니다. 근데 철저한 분할 매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했는데, 네, 어제는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현상은 위기보단 기회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10월 첫 주는 과매도권도 지난 9월 말까지 예전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여기서 추가 덤으로 하락했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의 하락 그거는 뭐냐? 레버리지 물량이 객장에서 쏟아졌어요. 지금 주문되는 건수 보니까 이거 잠시 뒤에 오늘은 제가 타이틀을 말씀드리고 다시 심층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예, 중요한 4가지 이슈를 다뤄드릴 거예요. 시장은 백날 전망 좋게 보고 뭐 중장기 2025년까지 뭐 성장합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의 기본 토대 3대 단기 흐름. 단기와 중기 흐름은 그렇게 야기한 친구들도 절대 못 맞춘다 하죠? 네, 그나마 요 비기슈 연수 TV에서 2차 전지 7월 하순 8월 고가 매도와 이제 9월 말부터 10월 초순 저점 매수 전략 들어가겠다. 뭐 10월 초순보다 뭐 중하순까지 등락은 있을 거예요. 요렇게 한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는 않을 거예요. 2차 전지에서. 네, 설령 추가 잔존 하락이 있더라도 손해보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시는 거예요.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네, 타이밍인데, 여하튼 이 수많은 그렇게 준비해도 변수는 항상 있죠. 잔존 변수는 존재한다. 잔존 변수는 일단 미국이에요. 미국인데, 미국 증시는 오늘 보니까 테슬라가 5.9 숏 카바링이 들어왔고, 리비안이 예상치보다 판매량이 늘어났죠, 전기차. 근데 뭐, 셧다운 우려감. 있는데, 셧다운 우려가 실은 왜 어제 그 메카시 하원 의장이 축출돼 버렸죠. 그냥 뭐 임시안을 통과시키고 공화당이 쫓아버렸어요.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니까. 네, 그죠? 왜 그러느냐? 이거는 제가 어제
말씀을 토마토 TV는 전달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요대로 예산안은 통과 못 시키겠다. 그럼 갈 때까지 가보자.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끊으라 그러면 통과시켜줄게. 저게 공화당의 입장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만 차자. 이게 미국 정가의 특히 보수론자들이 예전에 보수론자들은 전쟁에 개입하고 뭐 전쟁에 뭐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자원을 확보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미국 공화당도 달라졌어요. 오히려 민주당이 뭐 예전에 공화당 하던 보수예요 지금 보니까. 요것 때문에 2023년에 지금 그 셧다운이 아주 길게 끌어지고 시장에 압박을 합니다. 그보다는 그 고금리와 고환율이 하락의 원인이고요. 고금리는 나오는데 지금 뭐 10년물 기준으로 4.8까지 요가죠. 이게 시장의 아킬레스건이고 또 여기서 추가 금리 인상할 수 있다. 겁을 줬죠. 그럼 시장은 지금 바짝 위축돼 버린 거야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의 수장이 야 여기서 한번 더 잡아뜨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좀 조심하고 있어. 일단은 상품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뭐 인플레이션 2%대 수준의 가격 조정을 극심하게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페드의 의중대로 지금 장은 자빠졌죠. 만일에 11월 1일 날그 FOMC 하는데 지수가 저 밑에 있고 원자재 가격도 지금 이제 유가 급락하죠 오늘.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은 요 고금리에 대한 급준 이야기들이 상당히 상세화 시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수요가 계속 떠받친 수요가 있는데 지금 신규 매도가 뭐 쇼치고 나오다 보니까 떠받치다가 이제 한번 잡아뜨리면서 팬티 고무줄 탁 끊어버리는 순간 툭 자빠지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게. 힘을 떠받치고 있다가 힘을 다 썼는데 여기다 더 찍어 누르니까 쾅 하고 순간적으로 발라가면서 지수를 10% 뺐던 거예요. 근데 다만 고금리는 국채 기준으로 4.8 이상 5% 수준까지 나오면은 이거는 제가 밴드 상단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연 금리를 추가 인상할지 저는 그거 확신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셧다운이라는 건 뭐냐? 이게 사실 왜 셧다운이 어제 이것 때문에 장 반응이 특히 안 좋았거든요. 임시한 해가지고 10월 17일까지 해소됐는데 불구하고 일단 시장 이야기하고 내 섹터 분석 들어갈 겁니다. 오늘 시장엔 짧게 할게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요. 셧다운이 이거 뭐냐 하면 국가 신용 등급하고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이거 국가, 잘못 썼는데 국가 신용 등급 크레딧이죠. 크레딧 등급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오늘 피치사가 우리 세계 3대 신용평가사죠. 뭐 연말까지는 신용 등급 강등 추가는 안 할 거야, 미국. 트리플 A에서 지금 더블 A 플러스로 바꿨는데, 추가 안 할 거다는 피치사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변수는 한숨 넘어간 거야 지금. 네, 또 뭐 다른 시중평 S&P가 자국은 안 때리겠죠.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제가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연말에 혹시나 신용등급 강등시키가 때려버릴까봐.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국채 가격 영향 주죠. 하여튼 이게 여러분 채권과 주식의 상관계수는 아세요? 이게 금융시장의 큰 원이면은 그 안에 원안에 기본적으로 테두리와 반석 있죠. 반석은 채권이에요. 채권이 단단하게 받치고 그 위에 하나의 요소에 제가 주식이 있는 것 같아요. 채권 수익률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금융기관들의 익스포저는 채권 손실은 무조건 메웁니다. 채권이 하나의 그 대마고 주식은 소마예요. 중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왜 장이 빠집니까? 채권 가격이 거꾸로 자빠지고 떨어지잖아요. 어제 뭐 채권 시장에서 우리 국채 뭐 상품 하나 하한가까지 들어갔다 하잖아요, 지금. 뭐 채권 변동성 크지 않아도 하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채권 손실을 메우려면은 단가 낮춰야 되죠. 주식을 팔아서 메운다니까요. 요것 때문에 저 상관계수가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뭐 채권 가격이 조금 누그러졌죠. 왜? 고용지표 보니까 일자리가 신규 고용 수가 드디어 줄기 시작하네요. 4분기에 내년 1분기로 갈수록 미국 경기는 네, 제가 보기에는 하락
위축 경기 침체 시그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되는 게 지금 이 4분기 9월 10월 오는 동안에 그 부분이 지금 먼저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은 선제 반영하고 먼저 잡아뜨리고 난 다음에 더 나빠지지 않으면 지금 돌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데는 요 10월에서 11월 초순 가는 사이가 외마디 바닥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 한 차례 상승받은 다음에 또 한번 저점 다지기가 나오는 시간이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순 사이에 한 번은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11월 초순에 단기적으로 너무 지금 지나치게 많이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금 차트는 제가 직접 안 보여드렸는데 1차 하락마디가 이 정도 나왔는데 반등 주고 2차 하락마디 이 정도 나왔다는 거 아니야 지금. 1차 하락마디에 1.38이 계속 이 정도가 이꼬르인데 이게 2460이고요. 코스닥은 900 지금 한 2, 30포인트 자리예요. 근데 더 추가적으로 900이야 830포인트 자리죠. 추가적으로 이만큼 30% 변동성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요 폭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보면 1대 1.38에 배웠죠. 두 번째 마디 상승 3파든 하락 3파든 네, 두 번째 마디는 첫 번째 마디보다 1대1보다는 1.38이 심한은 1.618도 나오죠. 요 코드도 지금 맞춰놨어요. 800포인트 초입이에요. 코스닥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에서는 잔존 변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에이스 그룹은 전 주식을 사야 되고 샀는데 하고 물려가 고생입니다. 제가 참으세요. 참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가 잘못됐네요. 참지 못하고 막 뒤늦게 아이고 장 무서워요. 손절매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나중에 나는 바보입니다 하고 복창하셔야 돼요. 잔존한 위험 요인이 있는데 조금 여러분들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조금 더 폭넓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오늘 중요한 이슈 4가지 중에 3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걸 내가 다뤄드릴 거고 단기 변동성이 확대돼 가지고 속상한 분들도 여러분들 뭐 10월 초하고 반짝하고 막 주식 안 할 거 아니시잖아요. 적정 분산만 잘 하셨으면은 다시 또 희망이 보입니다. 분명히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 주 모멘텀을 제가 확인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려요. 첫 번째, 요거 LG 에너지 솔루션 토요타 대규모 공급 계약. 요거 오늘 양극재가 다들 움직였어요. 오후에 전체 시장 때문에 흔들렸습니다만은 요거 지금 3분기 실적 안 좋다죠. 양극재 실적 이미 주가에 제가 에코프로 BM 24만원 아래까지 내려왔다 반영된 거예요. 지금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실적 안 좋다는데 어떡하지? 그 다음에 제가 지난 7월 8월 2차 전지를 좀 조심하고 10월에 살 거다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지금 뒤늦게 이제 2차 전지주가 더 하락할 것 같고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름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친구들은 이름을 잘 적어 넣으세요. 최근에 뭐 유튜버들 중에 몇 명 있대 보니까 유명 유튜브 이름 알려야 돼. 걔들이 유튜브에서 어떤 개가 돼가 유명세가 난 거지. 걔들이 실력이 좋아서 난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제부터 비관적으로 하면 이런 순간을 우리는 알고 기다렸고 대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잘했어요? 중장기 모의보다는 저희들이 2차 전지만큼은 훨씬 잘했고 또 다른 대신 수익도 크실 겁니다. 이 방송을 경청하신 분들은 잠시 뒤 심층 분석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는 외국기관들이 집중 쏘아주는데 왜 삼성전자는 못 돌아설까요? 요거 알아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좀 물어볼 거고 오늘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기관들이 지금 두산에서 빠져놓은 자금이 어디로 가는가 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게 중요해요. 일단은 수급 주체가 뭐 쏘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소총 부대들끼리 중대형주사가 중대형주 움직이나요? 택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은 기본되는 주가 빠져있는 자동차 부품과 엔터 좀 흔들리긴 흔들려요. 근데 최근에 거의 안 빠졌어요. 하락장에. 지난주 이야기들이 흔들림은 있었는데 거의 안 빠집니다. 오늘 돌아서고. 부품은 또 너는 왜 약세 폭락장에 니는 왜 안 빠졌네요. 오늘 오후에는 좀 뺐다 그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후에 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어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영됐다 보고 변동이 컸는데 로봇주는 두산은 단기 주도권을 쥐고 있고 다시 삼성과 현대차 핵심 로봇 자율주행으로 다시 재편될 거예요. 로봇주는 제가 생각하는 2020년 전 2차 전지주 단계예요, 지금. 그때 2차 전지 에코프로 4, 5만 원 할 때 있었죠? 3, 4만 원, 4, 5만 원 했었죠? 2018년 전후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10만 원대, 뭐 15만 원 넘어가고 했었는데 로봇도 구조적 성장이 특히 지금 삼성그룹이 슬로건을 발표해가지고 예, 오차 없는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도구이면 틀림없습니다. 다만 단기는 어제 오늘 제일 연휴 후에 예, 압박하면서 변동성이 컸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오늘은 제가 별도로 지금 자막을 준비해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게 심층 분석합니다. 증권방송, 뭐, 한경와우TV, 토마토TV, 이 청취하신 분들요, 우리, 회원님들이 많고, 심지어 지금 뭐, 다른 방송국의 전문가님들도 이 방송을 참가하고 있다는 거, 제가 몇 분 알고 있고요. 예, 뭐, 도움되는 이야기면 서로 공유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요. 이게는 좀 뭐, 수준급의, 네, 이게 구독자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망을 이용해서 이야기한 내용도 유튜브에서 올려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는 자발적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제가 이게 뭐 마케팅을 워낙 못해가지고 저 자랑하는 거 잘 못하고 이래가 참 마케팅이 항상 약합니다. 그래서 뭐, 별로 뭐 좋은 효과를 못 부를 때가 많죠. 하지만은 퀄리티는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겠죠. 자, 첫 번째로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참 개같은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거. 요게 터져 나와버리네, 막판에. 연휴를 딱 앞두고 있단 말이야. 뭐, 연휴 앞두고 뭐 제가 보기에는 반영 이번 주 되면은 얼추 제가 너무 심하게 지금 요번에 반영한 거예요. 연휴 앞두고 레버리지 물량과 로스캇 물량들이 객장에서 1시 반 이후 2시부터 나오게 돼요. 기다려가 반등을 기다렸는데 약하니까 아이고 불안해서 안 되겠다가 뺀 거예요. 결국에는 신용이고 뭐 론이고 미수고 요런 것까지 싸그리 정리시켜야 장은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장 끝나기 전에 일본 봐요. 일본. 한국만 자빠진 거야 지금. 부끄럽게도 이 코스닥 주봉이고 잠깐 차트 보는 일본 1.8% 종가하고 올까요? 일본은 대국 정시의 면모를 지니고 있고 한국은 최첨단 디지털 산업 최첨단 지금 모바일 시대를 살아가는 국가가 일본보다 훨씬 더 선진화된 국가인데 시스템은 금융시장만큼은 소국 정시예요. 쪽팔립니다. 국민으로서도 사실. 근데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털려다가 오늘 오후에 샀다가 밀리니까 아이씨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더 나왔을 건데 요거 마지막까지 쟤들 태워가는 것보다는 정리해야 돼요. 비록 오늘 좀 뺐습니다. 미국 정시도 피치가 아까 오늘 이야기했던 대로 신용등급 강등은 추가 안 할 거야 했기 때문에 조금 안도합니다. 네, 많이 빠져가지고 반등 국면에 진입을 시도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채권 금리는 왠지 상당 같아. 차트 본 김에 국제유가 지난주 내 유가도 전망은 해드렸는데 조금 올라가려고 아울랑거리다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거 빠져야 돼. 11월 1일 FOMC까지 작살내줘야 돼요. 네. 아람코고 뭐가 돼. 이런 거 죽여버려요. 그래야 금리 인상 추가 안 할 거다 소리가 쏙 끼어 들어가지. 주식은 지금 아예 뭐 10월 초순 중순 사이에 작살 내버려가지고 있고 제가 너무 많이 빠져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요 하락폭에 지금 30%에서 40% 가까이 빠져 폭으로 계산하면. 네? 주봉상 60주죠. 빨간색. 60주 가면 1년이 거의 한 50 몇 주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60주면 1년 평균가까지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줄고 있거든. 오늘 뭐 코스피는 9조 원대 붙었어요. 하이닉스 온다고 그랬고 코스닥은
6조 8천억이야. 본격적인 제가 배팅과 방향성은 10월 9일 한글날까지 쉬시고요. 네, 올 겁니다. 하이로 오는데, 근데 바닥은 제가 1차적 바닥, 두 번째 마디의 바닥은 이번 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부끄럽게 짝이 없죠, 그죠? 저 또한 이런 추가적 반락을 보면서, 네, 뭐 실전 운용하는 전문가로서도 상당히 일반에게 부끄럽습니다. 이런 걸 신의 영역처럼 탁 추가 급락 나올 거다고 예측이 좀 좋은데, 하지만은, 다만, 제가 여러분들이나 우리 실전에 대응하고 있는 주가들은 일시적 어려움은 줄 몰라도, 네, 펀더멘탈 조사가 다 끝나가지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네, 그 펀더멘탈이 반영될 때 화려함이 있겠죠. 오후에 언들리드 기관 외국인들이 더 샀다니까, 지금, 뭐, 100억에서 700억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외국인 저것들. 자, 지금부터 봅니다. 첫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의 토요타발 발주 대규모 수주계약. 이거는 오늘 뭐 장이 안 좋았으나 2차 전지가 장중에 오후까지 강했던 게 요것 때문에요. 근데 이게 규모가 연간 20기가와트씩 그 급으로 미시간 공장 완공대가 들어갈 거예요. 연간 20기가와트가 아까 저 자막에 올렸는데 1기가와트가 16,000대에서 18,000대 만듭니다. 기가와트는 엄청 큰 거예요. 킬로와트보다 더 큰 단계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연간 한 32만 대 이상의 양산하는 토요타 공장, 토요타는 벌써 미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보다 빨리. 뭐 내연기관차.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솔의 발주인데 좋아요. LG 에너지솔은 조금 올라갔죠. 그래서 뭐 바닥 치는 게 요거 제가 이 재료가 코스닥 일병 구하기에서 제일 중요한 재료예요. 왜? 그러면 양극재 발주는 이제 할 거 아니야, 지금. 여기 본격 공급은 25년이에요. 이제 바로 지금 두 달 반, 뭐 석 달 뒤가 내년 아닙니까? 25년인데, 발주는 제가 23년 4분기에서 24년 1분기 일찍 먼저 발주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발주합니다. 일단은 규모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라는 이야기가 합니다. 이게 연간이고 장기 공급 계약이에요. 역대 최대면 규모가 얼마일까? 역대 최대라면 기본 50조 넘어갔다는 거야, 지금. 그 콧대 높은 동경시내나 오사카나 뭐 후쿠오카 여행 갔다 올 때 뭐 한국차 보이던가요? 한국산 핸드폰 쓰던가요? 그게 일본이에요. 자존심, 뭐, 프라이드, 한국을 호감으로 보는 저 일본 애들이 배터리만큼 파라소니카 산료 있는데 왜 우리 거 쓰냐 이거야. 이제 에너지 밀도 수율에서 지난 4년간 파라소닉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적수가 상대가 안 됩니다. 에너지, 아직까지 622 타입 쓰고 있다잖아요. 622 타입. 우리가 9반반까지 올라갔는데. 게임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되는데 요거 양극재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고 양극재는 뭐 리튬이 뭐 양극재 절반 이상이 리튬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튬 관련 중요해졌죠. 누가 공급할 거냐? 오늘 보니까 코스모 신소재 LNF는 원래 사돈지간이었단 말이에요. NCMA 타입인데 요거 규모가 이것도 얘가 뭐 연간 계산해가지고 규모 나올 이거 규모가 뭐 당연히 몇십조 단위 되겠죠. 발주는 나오는데 저가 에코프로 그룹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는 팩트는 아니에요. 근데 모든 제가 돌아가는 정황과 사모펀드 업계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제가 파악한 바로 에코프로 그룹이 선정될 거다. LG와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삼성과 SK 주로 발주 받아 먹었는데 이제는 밀월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능에서는 세계 최고 성능의 에코프로 BM에서 나오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지금 정제 리튬 에코머터리얼스의 전구체가 활용돼 가지고 에코프로 BM이 세계 최고 2차는 양극재 기업이고 사실은 포스코 그룹은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만 다 것으로 나중에 부상하겠죠. 이게 우선이에요, 제가. 네, 이렇게 보고, 에코프로 그룹
저 11월 중에 제가 일단 11월 7, 8일 날짜가 픽스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공모 청약이에요. 청약이죠? 청약이 있는데 요 청약 다음에 한 2주 내외 상장하기 때문에 그 11월 현재로서는 하순이 유력해지고 있는데 호재 전후에 뭔가 호재를 발표해가지고 조금 주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보 밑에 단계, 첩보 단계. 정보보다 한 단계 아래가 첩보 단계예요. 네, 그래서 실은 그 포스코 퓨처엠은 올 1분기입니까? 우리 상반기에 LG 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30조 원 이상의 발주를 먼저 받아냈죠. 그럼 그 다음 누가 대규모 발주가 들어질 거예요. 물론 코스모 신소재나 LNF도 좀 떼줄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가벼운 코스모 신소재가 코스모도 뭐 허쉬 집안 아니에요, 저게. 원래는 그 집안의 계열이 반개죠. 그래 올라갔는데 그는 시장 기대치고 저는 에코프로와의 밀월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 요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2차 전지주로 유튜브 많이 보시는 어디야 그 선대인 경제연구소 그분도 LG 에너지솔루션 발주가 대규모 발주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마 몇 개월 전에 이야기는 한 것 같아요. 저도 얼핏 주말에 한 번 본 것 같아요. 그건 참고하세요. 주식은 타이밍에 때가 왔을 때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추세상으로는 저는 에코프로를 중심적으로 보고 싶고 에코머트리얼스에 또 대주주고 그 다음 에코프로 BM이고 다만 단기는 보니까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좀 시가총액이 4조밖에 안 되니까 가볍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네, 빠지는데 뭐 저 코스모 신소재는 참고하시고 TCC 스틸이 오늘 제일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에 급등했는데 가벼운 거를 쏜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 단기 플레이 수급 같아요, 제가. 물론 TCC 스틸도 삼성 SDI 네, 2차 전지 캔 만드는데 지금 당분간 2025년까지는 뭐 독점 공급이니까 올라갈 여유는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 참고해. 연휴 전에는 그렇게 하는데 연휴 이후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 자, 지금 현재 27분이나 돼버렸네. 아까 서두가 좀 길었네. 네. 지금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200만 주 샀어요. 삼성전자 양일간 때리는데 요거예요. 삼성전자가 지난 여름에 콜테스트 통과하고 이제 대량 발주가 예상된다 했는데, 네, 지금 기업의 활동이라는 거는 이게 픽스되는 게 아니고 가변 변수가 있습니다.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시장은 생물과고 기업의 활동도 생물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조금 나오는 이야기가 삼성전자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 때문에 말 조심은 해야 되는데 오늘 기사화 되었습니다. 요거 수율 문제가 있어서 당장 대량 발주까지는 시차 적응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네, 실제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수율 문제가 있는데 근데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노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 수급을 보면은 그 하이닉스에 집중되고 있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떤 이야기냐? 요거 마이크론도 뭐 하겠다 박차를 가한다는데 이거 내년 상반기 빨라야 내년 상반기 중이에요. HBM 12단이 쉬울 것 같죠? 절대 안 쉽다 했죠 제가. 요 GPU 높이만한 칩 다이에 네, 요 안에 HBM 12단이 들어가야 돼요. 촘촘한 사이에 12단을 하고 이거 회로별 각자 다른 노선으로 연결하고 열도 엄청 발생되고 그러면 어떤 주식의 매매 팁을 드리는 거죠 제가. 당분간 반도체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 판자금으로 반도체 사고 SK하이닉스와 SK하이닉스 향 HM 반도체 샀고 그 다음에 오늘 2차 전지를 쏘았어요. 자금이. 그 때문에 요 두 가지 섹터가 당분간 메인 포스트에서는 주도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과락이요. 지금 사실 한미나 이수페다시스는 요거보단 적게 빠졌는데 당분간은 SK하이닉스양 핵심 부품 장비주죠. 좀 언급한 그 이선이에요. 요게 소수 집약하고 삼성향. 다만 삼성향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 다음에 일반 패키징, 메모리 패키징, 낸드 패키징, 그 다음에
나노 반도체 모멘텀은 살아있어요. 근데 HBM 반도체가 어떤 이야기 나오면 이제 엔비디아에서 와가지고 야 너희들이 추가로 발주 좀 더 땡겨줘 물량 더 늘려라 200만 대 우리가 지금 수준은 받아놨는데 GPU 대당 4만 불 이상 5만 불 근접 그 모멘텀 다 까먹죠. 최근에 한 달 쉬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다시 재부상할 시간이 오는데 다만 HBM이든 요번에 2차 전지는 좀 중장기 포석에서는 문제 없고 일단은 뭐 9월 말 10월 초 사서 10월 중순 20일 전까지는 시즌 한번 챙기는 감각이에요. 네. 어차피 제가 또 이벤트 효과이기 때문에 또 10월 하수는 조금 조심하고요. 강할 때는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고 요렇게 2단 길이로 빠져가 초과 조정은 기분은 나쁘나 참고 기다려야 돼요. 주식 비중을 늘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무슨 현금 비중을 늘려요? 바보들이 나는 이야기죠. 네. 지금 늘릴 업종은 극소수밖에 없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주말에 제가 오늘 뭐 데이터 관련 화면보다 딱 집약한 내용만 보여드릴게요. 오늘 뭐 화면 불러오고 이렇게 안 할게요. 간단하게, 연휴 기간에 제가 계속 체크한 게 수출입 동향이 3분기 나왔죠. 10월 초에 나왔는데 반도체는 지금 드라마틱한 성장이 나와요. 판매량과 수출량이 늘어났어요. 중국향이 늘어나네요. 중국의 제재를 좀 완화시켰고 중국에서 오다가 특히 지금 HBM급 반도체 관련한 또 엔비디아발 이슈와 관련돼가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게 조금 가파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두 가지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D램 가격 해볼까? 그 다음에 환율이 높죠. 고환율. 환율 누가 주도해요? 반도체와 전차잖아요. 과거 우리 1100원대 전차가 주도했죠. 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는 최근에 거의 안 빠집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자동차 안 빠져. 부품은 올랐다고 오늘 반대급부를 좀 받았는데 요거 나왔습니다. 드디어 노사 문제가 타결되었고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매우 잘 된 일이고 토요일 특근 근무한답니다. 예전에는 뭐 야근도 서로 하려고 하고 특근 해가지고 어쨌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일하는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또 노조의 방침이 그게 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울산 공장 라인 중에 하나가 전기차 생산 아이오닉을 담당합니다. 아이오닉이 제가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지난 3분기에 202% 판매량이 증가되네요. 현대차 주가가 가려면 제가 전기차가 잘 팔려야 돼요. 내연기관차 지금 그랜저 신형이나 GV 시리즈가 너무 잘 팔려요, 실은. 제네시스가. 근데, 현대차가 주가 가격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의 포지션이 올라가면 현대기아차의 주가 상승 강도는 큽니다. 일단 제가 10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 실적 발표도 있고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있고 그래서 관련 부품주 서현이야 화신은 최근에 폭락장에 매우 선방했는데 오늘은 한 2, 3% 정도 뺐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밑에서 바닥권에서 낙폭가대 올라가니까 너는 걔들도 낙폭가대지 시간 조정까지 완성한. 요거 10월 중순 하순 뭐 강하면 11월 초순입니다. 실적 발표는 11월 초 나오죠. 10월 11월 사이에 고가 매도 전략을 쓰세요. 자, 뭐든지 수익이 나고 터질 때 좀 챙기면 약세장에 안 당하는데 좀 더 욕심을 내고 좀 더 간다 보고 기다리다가 보유한 주식이 변동성이 노출돼 가지고 속상하시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어려운 거지 더 어려우면 극복 가능합니다. 내용이 되는 업종을 사면 가능해요. 제가 이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엔터도 뭐 제가 JYP나 지금 현재로서는 저 뭐 SM 있죠 이런 것들은 뭐 하단 다 찍었습니다. 이거 다 조정식 관심 있게 보세요. 구조적인 성장하고 실적은 기본적으로 다 나와요. 다만 아직은 쌀 때만 봐야 돼요. 두산 로보틱스 이놈 때문에 참 9월장에 많이 먹었고 여기에 오늘
걔들이 돈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왔느냐? 요 위에 두 업종에 일단 1차적으로 들어왔어요. 사모펀드 쪽에서. 네, 오늘 딱 메이저들의 생각들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확인돼야 여러분들이 방송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야기 드리고요. 뭐 내일도 흔들릴 수 있고 오늘 OMB가 내일 플러스로 바로 출발할 수도 있는데 이 두 업종 보시고 자동차 부품도 자동차 기아차랑 간종 맞고요. 엔터는 뭐 한 10% 비중이죠.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6만 원대에 오니까 때린 거예요. 기관들 공모에 뭐 다 끄집고 팔아가지고 새끼들 말이야. 네, 갑자기 또 욕놀 뻔했다 그죠? 네, 욕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네, 근데 돈 없는 기관들의 뭐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국내 여러분들이 기관 투자에 돈을 안 맡기니까 저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나오니까 오늘 뭐 레인보우가 어제 오늘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현대오토웨브가 매우 양호했는데 당기는 로보틱스 흔들리면 같이 빠지고 막 눈치 보는데 이미 다 뺀 것 같고 제가 빠질 만큼 뺐고요. 잔여 변동은 매우 작고 거품 쫙 빠졌고 이벤트 효과다가 때린 거예요. 근데 저거 제가 보기에는 로봇도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저대로 안 죽습니다. 다시 이들이 주도할 것 같은데요. 돌아서면은 삼성 현대차 그룹의 핵심 요 두 업종은 당기는 좀 압박을 받고 좀 고생을 시킬 거예요. 아마 챙긴 사람들은 자유로운데 안 챙긴 사람들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요거는 제가 레인보우가 삼성은 지금 4분기부터 연말 안으로 바로 지금 의가용 로봇, 의료용 로봇 보핏이 나옵니다. 웨어러블. 전선이 없는 아예 웨어러블 보핏이 나올 것 같고 삼성 현대차 그룹은 지금 울산 신공장과 조지아 공장에 지금 뭐 라인에 로봇이 빵빵 투입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요구대로 공장 다 지어줬고 다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근로자들 요구한 대로 다 해주면 뭐 그 비싼 인건비 우리보다 60% 비싼 인건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전부 로봇으로 채워져요. 인력은 최소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삼성에 지금 업가용 로봇이 출시되고 내년부터 본격 양산이 지금 가정용 로봇부터 로봇 시대가 열리는데 요 레인보우는 고성장이 담보된 회사예요. 당장은 실적은 약하죠.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데 고성장이 담보되어 있어요. 현대오토웨브는 현대차 라인이 잘 돌아가면 각국의 부품주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 안정감이 있고 다만 위에 섹터가 좀 주도하기 때문에 애들은 저점을 좀 발락 다음에 다지고 좀 더 늘림이 나왔다가 좀 괴롭히고 주고 가는데 외국인들은 덜커덕 사들입니다. 네, 급 나가니까 외국인들은 덜커덕하고 이럴 줄 알았다. 너희들 때릴 줄 알았어 이놈들 하면서 위에서 주고 밑에서 철커덕 받아가는 거 보이죠? 일반이 막 때려버리는 이벤트 끝났다 보고. 네, 오늘 요 효과가 좀 컸다고 봅니다. 네, 요거는 제가 좀 기다리면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예요. 삼성전자가 뭐 레인보우 지분 추가 지금 콜옵션 행사하면 집이 1대 주주대가 삼성전자 자회사예요 저거. 그래서 우려 당기는 변동성에 확대됐는데 좀 기다려 시차 적용되면은 소화하고 다시 갈 가능성이 높고 다음 주 중에 지금 킨텍스에서 일산이죠. 네, 로봇도 박람회 대전이 열려요. 강할 때만 대응하세요. 네,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10월 초에서 10월 중순 20일 전후 20일 앞 전후 요까지가 상승 반등 기간 찾아올 가능성이다. 지금부터 추가 늘리면 기분은 나빠하시되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바보들이나 비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이 나왔으나 이렇게 주가가 2차 전지가 싼 적이 어딨어요. 에코프로 120, 130에 저 이야기 듣고 물론 150이 고점입니다만은 지난 7월, 8월 잘 파신 분들은 80만 후반 산 거 안 물릴 겁니다. 초반, 중반 이게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를 분할 매입하세요. 진짜 장이 안 좋으면 80만 원도 위협할 수 있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나고 나면은 2023년 4분기 내가 가을에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순간이 올 겁니다. 지금부터 매입해서 추세적 대응할 거예요. 요 말씀드리겠고 공지사항입니다. 제가 할인은 저는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안 해서 좀 밉죠. PD들도 미워합니다. 할인 안 하고 너무 제가 오래간만에 10월 10일에서 다음 주 연휴 이후에 13일
할인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거는 뭐 원하는 분들,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 1개월 10% 할인, 3개월 20% 할인이고, 가입은 토마토 TV를 주관한 이토마토, 여기 있죠? 이토마토닷컴. 여기 투자 클럽을 클릭하시면 상단 메뉴에 뭐 온라인 결제 진행이 될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기다리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제가 들었는데, 참고하시고, 뭐 서둘 이유는 없고, 중요한 거는, 네, 대반전의 서사곡은 10월 보릿고개를 잘 넘기고 11월 중에 찾아오는데, 그게 초순이 될 거냐, 아니면은 중순 이후가 될 거냐, 요거는 딱 제가 미리 단정하진 않는데, 예, 이제 카운트다운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투자 전략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으니까, 중요한 건 일단 선택되는 섹터는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 꼭이란 말씀 안 드립니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